안녕하세요. 무조건 썸민쌤입니다. 오늘은 조셉 필라테스가 대체 어떠한 원리로 필라테스 운동을 만들었기에 매우 과학적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필라테스 운동이 매우 과학적이고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조셉 필라테스가 해부학적으로 운동을 만들어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203개의 뼈와 230개의 관절 그리고 64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고 할 때 각 관절에서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에 의해 뼈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관절의 유형에 따라 움직이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필라테스는 바로 이 관절의 유형에 따라 움직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운동법을 연구해 나간 것이죠. 스포츠, 무용, 무술, 노동,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동작, 이 모두는 동일한 원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포츠라고 해서, 무용이라고 해서 더 대단하고 특별한 관절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관절의 정해진 개수의 움직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팔꿈치 관절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접었다 폈다,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요. 반면에 어깨 관절에서는 몇 가지가 일어날까요? 동일하게 두 가지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6가지가 일어나요. 팔을 몸통 앞으로 올리는 굴곡과 뒤로 미는 신전, 요 한 쌍과 몸통 밖으로 멀어지는 외전과 안쪽으로 당기는 내전 한 쌍,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외전과 안쪽으로 돌리는 내외전, 이렇게 해서 총 3쌍에서 6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깨 관절을 볼게요. 어깨 관절은 ball socket 관절이라고 해서 오목한 컵인 서켓에 공처럼 둥근 뼈머리가 껴있는 모양으로 신체에서 가장 자유로이 움직이고 바로 팔다리 뿌리인 어깨 관절과 고관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볼 소켓 관절에서는 6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아까 어깨 관절 봤죠? 이번엔 고관절 설명해 드릴게요. 다리를 몸통 앞으로 하는 굴곡과 뒤로 미는 신전 한 쌍, 몸통 밖으로 미는 외전과 안쪽으로 당기는 내전 한 쌍, 또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외전과 안쪽으로 돌리는 내외전, 이렇게 총 3쌍에서 6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팔꿈치 관절의 유형은 경첩관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힌지 조인트라고 해요. 문이 경첩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접혔다 펴졌다는 굴곡과 신전, 이 움직임이 있고, 이 경첩관절에 해당되는 것은 팔꿈치, 무릎, 발목에 있습니다. 팔꿈치는 아까 봤고요. 무릎이랑 발목 한번 볼게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고, 발목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혹은 두 가지 움직임을 누가 하느냐? 뼈가 스스로 움직일까요? 관절이 뼈를 움직여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각 움직임에 따라 관여하는 근육들도 달라지는데요. 팔을 접을 때는 팔 앞쪽 근육인 이두근, 그리고 팔을 펼 때는 팔 뒤쪽 근육인 삼두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면 6가지, 2가지면 2가지, 모두 각각 해당 근육이 다 해낼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고, 만약 한 가지라도 그 해당 근육이 움직임을 해내지 못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 부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50견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어깨 관절에서 몇 개의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6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어요. 이 6가지를 모두 제대로 수행해내야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내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게 바로 50견이라고 할 수 있죠. 50견이라고 하면 팔을 들어 올리는 굴곡의 움직임이 어렵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일생을 살면서 중력에 의해서 팔을 내리는 상태로 살아오잖아요. 특별히 스포츠를 하지 않고서는 팔을 올릴 일이 일상생활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리는 굴곡의 움직임이 점차 줄어들면서 굴곡을 담당하는 근육의 사용이 줄어들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근육은 굳게 되고 약화되면서 통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몸을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늘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근육들은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위의 근육이 굳게 되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면 통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통증을 느끼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발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발목에서는 두 가지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접었다 폈다, 이 두 가지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정확히 발목의 무게중심을 중심에 두고 굴곡과 신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중심에 두지 않은 채 굴곡과 신전이 이루어지면 바깥쪽과 안쪽 근육을 불균형하게 일으키고 잦은 발목 부상과 발과 다리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부정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O다리, X다리, 팔자다리, 안짱다리, 이런 식으로 부정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또 언제 우리가 몸이 건강을 잃고 아프게 되냐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특정 부위를 사용하지 않아서 약화시킨 경우, 혹은 잘못 사용해서 불균형과 불안정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몸의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몸이 더욱더 건강을 잃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운동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다른 부위로 보상을 해서 대체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저는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이 틀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굴곡과 신전의 근육이 모두 다 약화돼 있어요. 근데 사실 걸을 때는 굴곡과 신전의 근육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약화되고 빠진 상태로 걷다 보면은 바깥에 외전을 담당하는 근육이 대신 사용하게 되면서 강화돼야 할 부분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지나친 다른 곳이 강화되는 불균형 형상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 스포츠도 한쪽 방향의 운동을 보면은 골프나 테니스가 한쪽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부위는 강화되지만 반대쪽의 근육은 약화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잃으면서 아프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걷지도 말고 한쪽 방향의 운동은 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틀어진 곳을 바르게 정렬을 시키고 운동을 하거나, 혹은 약해진 부위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결론은 뭐냐, 관절은 유형별에 따라 움직임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움직임을 모두 다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각각 움직임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필라테스 운동을 할 때 왜 이 운동을 하는지, 왜 이 자세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럼 스쿼트 운동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한 채 다리를 11자로 제대로 정렬을 시키고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때 이때 무릎이 엄지발가락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은 상태에서의 우리 근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관절이 굴곡에 대해서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과 대퇴사두근이 사용되고, 무릎이 또 접혔죠. 무릎을 접는 근육은 햄스트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 또 접혔어요. 이 발목이 접혔을 때는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요. 접혔을 땐 이렇게 근육이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폈을 때는 고관절을 피는 신전근,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무릎을 펴는 근육은 대퇴사두근, 또 발목을 폈잖아요. 발목을 필 때는 종아리 뒷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고관절에서는 6가지 움직임이 있지만은 굴곡과 신전, 이 두 가지 움직임을 해내고, 무릎과 발목에서는 경첩관절로 2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접었다 폈다, 이 각각 해당되는 근육들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필라테스가 대체 어떤 원리로 운동을 만들었기에 과학적인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포츠 선수나 무용수와 같은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